삼각함수 11강이죠. 사인 법칙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잠깐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의 유교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각은 이렇게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변은 마주보는 거 이렇게 해서 소문자로, 그죠? 마주보는 거, 자 이렇게 C로 표현해야 되겠죠? 마주보는 거, 자 B로 이렇게 해서 자 삼각형의 유교설을 설명 마칩니다. 각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은 소문자로. 그런데 각이 마주보는, 자 이게 각 A가 마주본다 그러면 이렇게 스몰 a로 소문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삼각형의 성립 조건 역시 중학교 때 배운 내용 또 가볍게 복습을 해보죠. 각의 조건과 변의 조건이 있는데 각의 조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각은 음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각의 180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의 조건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변은 음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변 더한 것은 나머지 변보다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최소이다 라는 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나 또 이렇게 그려놓고 가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120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20도, 그죠? 요거를 한 40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러면 최대각이 이거죠? 자, 최대각이 마주보는, 자, 요 변이 지금 변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최소각은 요거지 않습니까? 20도. 요게 마주보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 변의 길이가 자, 최소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고 사인 법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을 잠깐 복습해야 되죠. 여러분 중학교 과정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잊어버리는 학생은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터득함이 엄격하다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앞을 모르면 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지금 한 호를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다 같다고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전부 같습니다. 한 세 개만 해볼게요. 이게 원주각이라고 그러죠.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각은 뭘 중심각이라 할까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자 요렇게 자 요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돼요. 이게 만약에 30도다 그러면 60도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게 될까요? 직각이 되죠? 이게 만약에 지름이에요. 자, 지름이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90도다 하고 역시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해보는 거죠. 이렇게 90도가 된다라는 것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지우고 사인 법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증명은 각이 90도보다 적을 때, 예각일 때죠. 각 A가 90도보다 적을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죠. 자, 삼각형 이렇게 자 그려보고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지 R로 이렇게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은 대문자로 쓰기로 이렇게 약속했죠. 그 다음에 자 마주보는 거를 소문자, 그쵸? 유교서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인 A를 생각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어야 사인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원주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 각이나 요각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A 다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A나 A 다시나 같은 거예요. 같은 각이에요. 동일한 원주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름이 되거든요. 이게 지름이 되니까 이게 이제 2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름이 되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말이죠. 90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요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sin A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sin A나 sin A 다시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각이니까. 그러면 sin A는 2R분의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간단히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sin A는 자 2R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랑 바꿀 수 있으니까 sin A분의 A는 뭐랑 같다? 2R이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각 B나 각 C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sin B분의 B는 뭐가 될까요? 2R.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죠? 그 다음에 sin C분의 C는 2R이랑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사인 법칙이 자,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90도보다 클 때, 이 각 A가 90도보다 적을 때를 증명했는데, 90도보다 클 때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A가 둔각일 때죠. 90도보다 클 때입니다. 그쵸? 자, 둔각일 때요. 물론 180도보다는 적어야 됩니다. 내각이 합이 180도니까 다 아시겠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배운 걸 잠깐 활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원이 자, 보세요.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자, 사각형을 한번 내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합한 것은 180도죠. 대각의 합은 두 대각의 합은 180도. 자, 이렇게 합한 거 역시 또 합이 180도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90도보다 클 때를 사인 법칙 증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자, 이렇게 내접이 돼 있어요. 자, 각 A가 90도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은 나아지 R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자, sin A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름은 자 2R이 되겠죠? 자, 이렇게 2R이 돼요.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9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90도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A 다시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무슨 각을? 요 각을. 그러면 A와 A 다시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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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면 이 각과 이 각 합한 게 180도. 요 각이랑 요거랑 합한 게 180도. 그래서 여러분 A랑 A 다시 합한 것은 180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sin A를 구해야 하는데 sin A를 구하기 전에 sin A 다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sin A 다시 구하는 거 상당히 쉽거든요. 왜?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그럼 sin A 다시라는 것은 2R분의 그죠? 2R분의 이게 뭐예요? A지 않습니까? 이 마주보는 거, 요거 마주보는 거, 마주보는 거. 이거 삼각형 유교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sin A 다시는 2R분의 A예요. 그래서 여기다 2R분의 A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sin A거든요. sin A 다시가 아니라. 그러면 A 다시는 어떻게 될까요? 180도 마이너스 A가 A 다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A 다시를 이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sin A 다시란 sin 180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일반각의 삼각비 계산하는 데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90도 곱하기 짝수 빼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sin A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in A 다시나 sin A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sin A는 2R분의 A랑 같다고 이제 증명을 끝내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각 B가 둔각일 때 똑같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2R분의 B, 그죠?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둔각일 때, 190도보다 클 때 사인 법칙 다시 또 증명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 각 A가 직각일 때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A가 90도일 때요, 세 번째. 자, 사인 법칙 이번엔 각 A가 직각일 때 90도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이제 이게 지름이 되겠죠? 이게 지름이 돼요. 2R입니다. 외전의 반지름이 R인데. 왜냐면 각 A가 90도일 때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름이 되는 거고요. 이걸 B, C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자로 표현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건 small a고, 이건 small c, 그 다음에 small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n a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a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a하고 2r은 같거든요. 지금 a랑 2r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sin a라는 거는 얼마일까요? sin 90도는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금방 끝나게 되네요. 그쵸? sin a분의 a는 당연히 2r이랑 같죠. 왜냐하면 a랑 2r이랑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a 2r이랑 같고 sin a는 얼마예요? sin 90도는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90도, sin 90도 1이기 때문에 이 등식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일 때, 각 A가 직각일 때도 역시 사인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인 B분의 B. 자, 2R 역시 마찬가지죠. 각 B가 직각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랑 같다는 사인 법칙을 완벽하게 원리를 깨우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서 이제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인 법칙은 그럼 주로 어떨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우선 사인 법칙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각을 변으로 바꿔야 할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각을 변으로 바꿔야 할 때. 각을 변으로 바꿔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sin A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2R분의 A로 바꾸면 되죠. sin B는 2R분의 B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sin C는 2R분의 C로 바꾸면 돼요. 이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이걸로 적용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이번엔 변을 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변을 각으로 바꿀 때는, A는 2R sin A, 2R sin A, 이걸 쓰시면 되고요. B는 2R sin B, 그죠? 그 다음에 C는 2R sin C,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인 법칙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비례식에서 배웠죠? 1대 2대 3은 2대 4대 6이랑 같단 말이죠. 분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변의 B는 각의 B다, 그런 얘기예요. A 대 B 대 C는, 변의 B는 각의 B,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사인 법칙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이걸 암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로 같다 하는 내용이고요. 각을 변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고, 변을 각으로 바꿀 때는 이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의 B는 우리가
변의 B를 각의 B로 표현한다 그럴 때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대, 또는 뭐 각의 B를 변의 B로 표현한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 법칙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지우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인 법칙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원리를 깨우치면 공식이 잘 들어갑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또 반복하고 그래야 되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암기력이 좀 딸려요. 그러면 노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랑 같고 sin C분의 C랑 같다. 뭐로? ER로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n 법칙의 변형은 뭐고, 지금 이 공식을 변형한 거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를 사인 법칙만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활용하고, 이제 코사인 법칙서부터 쭉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 같이 융합된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아주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융합 문제 가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둔각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ABC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림으로 봐도 둔각삼각형이라는 거 금방 이해했죠. 저 각 A가 90도보다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각 A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캐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 BC의 길이 루트 3 보이고요. 이럴 때 코사인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삼각형 ABC 하니까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각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합이 180도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 바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사인 A분의, 그죠? 자, 루트 3, 그죠? 루트 3. 요것은 2R로 갔다 그런데 이 R이 지금 1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in A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죠. 그래서 60도 또는 120도예요. 그런데 각 A는 둔각이니까 아하 120도가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각 A가 120도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B 플러스 C는 몇 도가 될까요?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B 플러스 C라는 것은 말이죠, 코사인 60도를 원하는 거죠. 코사인 60도 여러분 다 우리 머릿속에 다 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2분의 1로 답해 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의 단독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인 법칙, 자, 문제를 통해서 자, 첫 번째 훈련하는 우리가 경험을 갖게 되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각도 요거 제시된 거 지금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 BD의 길이가 10루트 3 보이고요. 이럴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 이것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네요. 왜냐면 자, 요 삼각형을 쳐다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합해서 90도라 요게 자연스럽게 90도가 돼요.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름이 되네요. 그래서 요게 지름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요. 그래서 아하, 이 원의 지름이 10루트 3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C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색깔도 한번 바꿔서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주번의 반지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sin B분의 sin 법칙 바로 적용하면 돼요. AC 요거는 2R로 갔다, 요걸 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2R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10루트 3으로 알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sin B는 말이죠,
자, 50도, 70도 합하니까 120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AC의 길이는 sin B 곱하기 2R인데, 자, sin B라는 것은 sin 120도고요. 그 다음에 2R은 10 루트 3이란 말이에요, 지름. 근데 sin 120도, 여러분, 2분의 루트 3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지으면 5가 되고요. 5, 3, 15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15로 답을 간단하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지식을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인 법칙도 간단하게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쳐다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죠. 지금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0m라고 나와 있고요.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요. A, B, C 세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C를 바라본 각이 60도다. 여기 60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B, C 사이에 직선거리 구하라. 이 직선거리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직선을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60이라는 건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sin A분의, 그죠? 요거 BC, 그죠? BC. 요것은 뭐로 같죠? 2R로 같은 거예요. 근데 R이 지금 뭐라고 제시되어 있나요? 6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하라. BC. 자, BC의 길이는 sin A분의 sin 60도죠? 자, 60도예요. sin 60도 곱하기 2 곱하기 60이 되는 것이죠. 이해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어보니까 60 루트 3 미터가 되네요. 단위는 자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 법칙 단독의 문제를 3문제 해결해 봤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쭉 배우고 나면 융합 문제를 풀 때 이제 또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재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인 법칙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과를 담아야 되죠? 사인 A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이거 사인 C분의 C랑 2R로 같다 하는 내용이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인 법칙을 한번 풀어보면 각을 말이죠. 변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사인 A는 2R분의 A, 그죠? 그 다음에 사인 B는 뭐랑 같죠? 2R분의 B, 그죠?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C랑 같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변을 각으로 바꿔볼까요? 변을 각으로 바꾸면 A는 2R sin A, 그죠? A는 2R sin A. 그 다음에 B는 2R sin B 이렇게 거침없이 바꿀 수 있어야 되고 C는 2R sin C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변의 B를 각의 B로, 각의 B를 변의 B로. 자, 변의 B죠? 변의 B를 뭐의 B로? 각의 B로. 각의 B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 대 B 대 C는 변의 B는 사인 값이 B랑 같다. 사인 A, 사인 B, 사인 C. 자, 이것에 B랑 같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결과는 반드시 암기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